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춤을 박종현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마이너스 0.2%로 크게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50bp 금리 인하에 이어 25bp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5%로 사상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는데요. 그동안의 조치들로 인해서 시중 유동자금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단기 부동자금 규모가 1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들이 향후에 어느 시장을 향하게 될지 금주 주간 전망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기준금리의 추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난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현재 기준금리가 0.5%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금리 인하 하기 이전 수준이 1.75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순식간에 125bp가 인하되면서 지금 0.5까지 왔고, 그동안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0%대 금리를 지금 2월 달에 50bp 인하하면서 나선 이후에 지금 또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영상에서도 전망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가 하반기 정도 있을 걸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빨리 결정을 좀 내린 것 같고요. 이제 이유들은 계속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요게 한국은행이 이제 새롭게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인데, 지금 한국은행은 매 분기의 중간달, 그러니까 2월, 5월, 그다음에 8월 이런 시기에 경제 전망의 수정치를 내놓게 되는데,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로 지난번 전망치 2.1%에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은행이 잘해야 한 1% 전후 정도로 전망치를 낮추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화끈하게 지금 전망치도 낮췄고요. 이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 했는데, 지금 일단은 민간 소비 쪽이 상반기에 상당히 조금 안 좋을 것들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좀 성장률을 많이 깎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 투자 쪽, 그리고 수출 쪽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좀 보일 거다라는 전망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내 수출 쪽은 상당히 조금 부진한 수준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지금 20일까지 수출 증가율 5월이 지금 마이너스 20.3%였거든요. 지금 내일 당장 5월 수출 증가율은 이제 확정치가 나올 텐데, 이보다 조금은 안 좋은 수치를 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6월 이후에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폭을 이제 쉽게 좁히기가 조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악영향은 상당 부분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각국의 봉쇄 조치도 지금 완화됐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모든 주가 경제활동을 좀 재개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떠오른 게 바로 이제 이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인데, 코로나19의 책임론을 두고 계속해서 지금 논쟁을 벌여왔었는데, 중국이 지난주에 있었던 전인대에서 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일국 양제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일국 일제로 가는, 홍콩도 중국 본토에 버금갈 정도로 이제 직접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국가보안법을 이제 제정하는 형태를 취했고요. 이제 이에 대해서 미국은 즉각적인 이제 반발을 했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로 인해서 이 미국이 그동안 홍콩에 대해서 특별 지휘권을 이제 부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자치가 이제 진행된다는
그 가정하에 비록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됐지만 여전히 이 홍콩은 자유무역주의가 유효한 그런 지역으로 보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사실 미국이 주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과 이런 그 자본주의의 어떤 매개 중간 통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중국이 홍콩마저도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귀속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또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책임론을 지금 계속해서 중국에게 코로나 관련해서 좀 더 씌워야 되고 또 뭐 지금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 싸움, 패권 싸움 차원에서 이제 중국에서 견제해야 되는데 계속 중국이 지금 미국과는 그 다른 결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갈등들이 상당히 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했던 거는 그거죠. 이제 1단계 무역 합의를 어렵사리 체결했는데 이제 요거까지 뒤집는 거 아니야 하는데 지금 사실 트럼프도 이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 경제가 코로나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뭐 대량 실업 또 요번에도 발표되다시피 뭐 민간 소비 상당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무역 협정까지 이거를 철회해버리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클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이제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중국에게 뭔가 어떤 조치를 내리고 뭔가 좀 벌하는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긴 해야 되는데 자국에게 피해가 미칠 거는 또 걱정되니까 쉽게 하기 어려운 그래서 약간 좀 트럼프도 애매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이 당분간 사이가 좋아지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제 그러면 이 국내 수출이 단기간에 쉽게 올라서기가 좀 만만치 않아 보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 전망치를 이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좀 서둘러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보면은 거의 올해 마이너스 0.2였다가 내년도에 3.1 플러스니까 이 뭐 V자 반등 지금 전망하는 거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올해까지는 안 좋지만 내년부터는 특히 하반기부터는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예상들과 근거로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지금 낮춘 건데 이렇게 기준금리가 이제 0.5까지 되면 요번 주 이제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부터 해서 6월 달부터 아마 시중은행의 저축성 예금 금리가 다 이제 인하될 겁니다. 아마 뭐 0%대에 진입하는데도 꽤 많이 있을 거고요. 잘해야 한 1% 초반 정도 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단기 자금들, 부동화된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 뉴스를 보니까 지난 3월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과 요구불 예금, 또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또 하루로 당일 하루만 있으면 이자를 주고 또 하루 만에 돈을 뺄 수 있는 또 머니마켓 펀드 MMF,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CMA, 그러니까 즉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에 가까운 단기 그 현금성 자산들의 총 합산 규모가 지금 이제 1100조 원을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자금들이 어디 갈지 모르고 대기하고 있는 이런 자금들이라는 건데 이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계속 돈은 또 풀리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이런 단기 부동 자금들 뭐 요구불 예금, 입출식 저축 예금, MMF, CMA 이거 다 금리가 이제는 거의 0%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언제까지나 이렇게 자금들이 뭐 거의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이러한 현금과 거의 유사한 그 유동성 자산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냐. 어딘가는 이제 튀어나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로 갈 건지가 이 자산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관심이 될 텐데, 일단 뭐, 그게 뭐 한 방에 간다기보다는 조금씩 반영이 되죠. 자,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고,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 사실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가가 코스피가 한때 1400까지 빠졌다가 지금 2000선을 불과 한 2달 만에 지금 회복을 해버렸는데요. 뭐 저도 이제 과했고
반등을 좀 예상을 하긴 했는데 사실 2000선 이렇게 빨리 회복할지는 잘 몰랐어요. 저는 한 2000 이내, 한 1950선에서는 조금 횡보하는 시간이 있지 않겠냐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좀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 지금 뚫고 올라와 버렸으니까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 플러스 또 정부의 그 뭐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 이제 이런 것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당히 많이 몰렸고 또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가 되는 이제 언택트 관련된 주 그래서 뭐 카카오가 지금 시총이 장난 아니게 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놈들이 지금 이미 주식시장에는 반영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논란거리가 지금 코스피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생겼어요. 현재 코스피 PER, 현재 기업의 그 이익 대비 주가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20배 육박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기업이 전망치로 감안해도 12개월 포워드가 거의 12배예요. 그동안 대부분 이 한국의 이 포워드 PR은 한 10배 내외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12배까지면 거의 사상 최고의 밸류에이션에 거의 육박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이제는 바야흐로 돈을 더 버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어떤 여력이 생기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비싼 영역에 진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보통 상황이면 이제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겠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기준금리 수준이 0.5%에 단기 부동 자금이 지금 뭐 1100조 원까지 늘어 있는데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싸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안 비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싸다는 얘기가 일종의 이제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건데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부동자금 늘어나니까 밸류에이션 자체도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거의 잣대로 해서 뭐 PER 또 포워드 PER이 지금 고평가 부근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더 못 간다. 이제 조정을 크게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특히 주시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금리 인하와 단기 부동 자금, 대기성 자금들의 이제 어떤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계속 좀 지지받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수 자체가 크게 올라가기에는 어쨌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조금 종목 장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지난주 주간 단위로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가장 크게 상승한 섹터가 은행 업종이에요. 은행 업종. 이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시중 자금 이렇게 낮아지고 그러면 결국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 입장에서 저축자들한테 예금을 받을 때는 고정금리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자에게 대출을 해줄 때는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내가 조달하는 예금금리는 고정인 반면에 내가 운용하는 대출금리는 변동이라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NIM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이 많이 하락을 해요. 금리 하락기가. 그래서 이제 은행 업종의 NIM, 즉 님, 순이자 마진이 대부분 이자율과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 업종 기본적으로 안 좋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금리나 0.5%로 사상 최저했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간 업종이 바로 은행 업종.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거죠, 앞뒤가.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 같냐면 이미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전고점 넘어가면서 그동안 흔히 말하는 언택트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가 한 번씩 다 해먹은 거죠. 비싸진 거죠. 근데 여전히 돈은 많이 불려있고 대기성 자금 풍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상당 기간 현재 상황 유지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약간 이쪽에 눈 맞추기, 키 맞추기 차원에서 그동안 이제 소외업종들 중심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 보시면은 뭐 은행업종뿐만 아니라 운수장비, 특히 조선업종들 지난주에 많이 올라왔고 건설업도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탈을 보면은 이 상당히 취약한 업종들이 지난주에 이제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참 단순히 이 주가를 매크로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주식 투자 맨날 안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경제는 분명히 안 좋은데 이 주식은 오히려 이제 유동성에 대한 그 힘을 훨씬 더 많이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최악한 업종까지 순환매 장세로 좀 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보다 경제가 더 망가질 것 같지는 않고 한국은행 전망치를 봐도 상반기가 최악이고 하반기 갈수록 어쨌든 마이너스 %가 좀 줄어드는 형태.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언뜻 어떤 지금 차트에 보이실 텐데 지금 이게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진자 추이인데요. 안 꺾여요, 이거. 계속 가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지금 다시 2만 건대로 좀 늘어났고요. 요즘 조금 걱정되는 게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브라질이 지금 벌써 그 전 세계 확진자 2위권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북미고 브라질은 남미 아니겠어요? 남쪽 지방에 있는데 얘네들 워낙 그 의료 수준도 낮기도 하고 잘 조치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브라질과 미국의 그 일별 확진인데 이미 지금 브라질이 미국의 일별 확진을 넘어섰습니다. 3만까지 넘어갔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미국도 다시 2만 건 이상으로 일일 확진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거 쉽게 안 꺾인다. 또 찬바람 불면 또 겨울 되면 또 돌아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제가 회귀하기는 힘들 거고 그러면 역설적으로 경제는 안 좋지만 또 지금 같은 저금리 환경 계속 돈을 풀어내는 그런 구조는 갈 거기 때문에 이제 버블화 되면서 이렇게 자산 가격들이 뭔가 좀 비싸지는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충격적이고 쇼킹한 이벤트가 터지지 않는 한 이제 좀 이어지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은 결국은 이러한 유동성 장세에 대한 반영이고 이게 이제 지수 전체로는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이제 왔지만 이제 종목 간에는 분명히 아직 오르지 않은 조금 싸다고 느껴지는 쪽으로 계속해서 대기성 자금들이 흘러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제 그 금리의 흐름이 중요할 텐데 지금 금리가 뭐 기준금리는 기준금리고 시중금리가 중요한데 미국은 지금 2년짜리 금리가 0.16%, 10년짜리 금리가 0.7%도 안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고채 3년 금리가 0.8%대까지 왔고 국고채 10년 1.3%, 뭐 국고채 30년도 1.5%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기관 투자자나 되니까 이런 낮은 금리의 채권 사지 뭐 개인 투자자들 할 이유가 없고 이거에 가산금리 붙은 크레딧 채권들도 최근에 근데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낮은 금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위험자산들의 투기적인 성향을 좀 부추기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채권 쪽에서는 지금 이슈가 국채 매입이,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차례. 지금 이제 3차 추경도 하게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그 6차 비상경제회 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고 3차 추경에 대한 개략적인 그런 아웃라인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30조 원 얘기했다가 한 40조 원 얘기했다가 지금 또 뭐 지난주에는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가 또 얘기하면서 뭐 50조 원 얘기까지 나오는데 내일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정부가 기간 산업 안정기금 채권도 40조 원 정도가 순차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반기에 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한국은행이 그 채권을 사주는 형태로 좀 보존을 할 거라서 여기서도 일단은 자금은 좀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시중금리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 기준금리 인하했지만 더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뭐 금리가 어느 정도 바닥을 본 거 아니냐, 이제는 뭐 금리가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올라가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준금리라는 게 일종의 그 배로 보면은 닷과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정박을 할 때 닷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닷이 밑에 이 바다 밑에 있을 텐데 배가 흔들흔들 거리기도 하고 조금 움직이기도 해요. 근데 이 닷이 밑에 있기 때문에 닷하고 이 배하고의 끈 이거를 벗어날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기준금리가 0.5%로 이렇게 아주 낮은 수준에 깊숙이 박혀 있는 한 웬만해서는 시장금리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발행이 많이 늘어나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장기금리가 더 떨어지긴 어렵고 발행 부담 때문에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기준금리하고 거리가 너무 또 멀어지니까 다시 또 재펴서 내려오는 형태. 그러니까 시중금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겠죠, 지금. 뭐, 이 금리 이상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요 아래로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채권금리가 조금 박스권 내에서 이 만기별로 차별화만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채권은 조금 수급 부담 때문에 금리가 좀 높은 수준. 단기 쪽은 계속 기준금리에 근접한 수준.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좀 벌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자산시장에서 뭔가 시중자금을 다시 채권시장으로 유턴시킬 정도의 그런 높은 금리를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그 외의 시장으로 흘러갈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또 부동산 시장 볼 수밖에 없죠. 지금 KB 부동산 시세를 보면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이 가격지수, 주택가격지수가 이제 쭉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2주 연속 다시 올라옵니다. 이제 이게 뭐 플러스 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빠진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수 자체가 횡보한다고 하면은 전체 평균으로는 횡보면 대부분 빠진 애도 있고 올라간 애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빠진 쪽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한 4월에서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좀 가격 지수가 빠지는 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지금 평균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벌써 얘도 이런 부동 자금에 대한 영향을 좀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되어지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정부 규제가 워낙 세기 때문에 대출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9억 이상 대출 안 되고요. 또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서울권 다 묶여 있고 지금 유일하게 풀려 있는 곳이 인천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천 지역에서 청약 진행되는 경쟁률 보면 어마어마해요. 지금 6월 달에도 인천 지역에서 청약이 몇 건 있습니다. 뭐 검단에 뭐 푸르지오인가도 있고 뭐 송도도 있고 뭐 부평 뭐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는 안 하고 있는 저도 그냥 봐도 그런 리스트들이 막 올라올 정도고 엄청나게 지금 이쪽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청약하려고 다 덤비려고 난리인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뭐 모델하우스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뭐 사이버 했지만 많이 방문하고 있고 하여튼 뭐 돈의 힘이 사실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는 뭐 한국은행이 이제 마이너스 0.2까지 역성장까지 전망해놨는데 뭐 이것보다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2%이기 때문에 그 이하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위축돼 있고 고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는 그런 시장이 그런 경제 여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금융시장은 역설적으로 그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와 부동산이 오히려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요 흐름이 좀 더 이어지는 쪽이지 않겠냐. 이게 끊기려면 이 돈의 유동성 공급 이상의 쇼킹한 사건, 이벤트, 경기 충격이 와야 되는데 뭐 경제는 일단 상반기는 하반기에는 이것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고 이제 가장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다시 크게 싸움을 벌이고 1단계 무역 협상 뭐 철회하고 뭐 이런 거 정도인데 그거 아니면 뭐 거기도 크게 충격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코로나 2차 확산되면서 이제 다시 뭐 팬데믹 다시 오는 거 뭐 이 정도가 위험인데 뭐 일단은 다들 뭐 한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마스크 쓰고 뭐 다니니까 옛날만큼 이렇게 통제 불가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동성 장세에 따른 이른바 자산 가격 인플레, 물건 가격은 안 오르지만 이 금융시장에서의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냐,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을 보고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뭐 밸류에이션 부담 크게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주가 2000선 왔고 좀 비싸지긴 했지만 이제는 조금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 관심이 계속 있을 것 같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그 또 저평가 지역, 이런 지역들 위주로의 시장 강세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요가 항상 있어야 되고, 지금 또 부동산 시장도 뭐 제가 또 말씀 잘해야 되는데 다 좋은 게 아니라 지역별로는 차별화가 크고요. 요즘 잘 나가는 쪽은 확실히 그 뭐 GTX 이런 거 낮으면서 수도권의 그 근접성이 높아지는 애들 위주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오늘 단기 부동자금 관련 부분들이 좀 어디로 향할지 한번 고민해 봤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